이거는 일단 5가지가 있죠. 부동산 무조건 들어가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 이렇게 돼 있으네.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 이렇게 돼 있다. 선박하고 항공에는 제목만 아시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3개가 문제인데, 여기 항상 말씀드렸지만 요 3개는 과세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걸 꼭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일반 상가 건물, 일반 건축물을 과세하는 방법과 따로 주택을 과세하는 방법은 다르다. 그리고 이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3개는 어떻게 나옵니까? 토지 건물 따로따로 나온다 했죠. 그죠? 얘는 건축물분에서 7월달에 나오고, 얘는 토지분에서 9월에 세금이 나옵니다. 따로따로 나온다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주택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2개를 한꺼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그러면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이라고 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항상 뭐다? 이거하고 얘는 같이 뭐요? 얘처럼 따로따로 과세하지 않고 한꺼번에 항상 나온다.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걸 했죠. 이런 것도 있어요. 남의 따고 집 짓고 살아. 그러면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하는데 한꺼번에 계산한다. 주인이 달라요. 소유권. 금방 뭐라 그랬어 내가. 어떤 경우도 얘는 따로따로 없다고 금방 얘기했잖아. 그죠? 항상 얘는 한꺼번에. 2개를 합한 과세 표준에다가 여기다가 세를 곱해요. 그래서 일단 세액을 산출하죠. 해놓고 이거를 둘이 나눠내는 거야. 안분해서. 뭘로 안분하겠어요? 금액으로 안분합니다. 어떤 금액? 시가 표준. 그래서 또 아까 안분한 방법 똑같아요. 그냥 전체 금액에서 안분하는 거죠. 얘가 가불이 만약에 이걸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공동수에 뭐 어떻게 한다? 지분에 따라 나눠내는 거죠. 지분에 따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택은 한꺼번에 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절대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주택은 여기에 이제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한꺼번에 계산하는데 흔들리면 안 되고. 그럼 세금은 거의 우리 조세는요, 주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재산세도 주택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고급 주택 얘기 나오고 다가구 주택 얘기도 있고 겸용주택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별장 얘기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택과 관련해서는 이 주택을 과세할 때 이제 얘가 보시면 얘는 그러면 얘는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얘는 한꺼번에 나오고 그럼 얘하고 형평성이 안 맞죠. 왜? 얘는 세금을 나눠내는 건데 얘를 한꺼번에 내니까. 그래서 뭐가 있다? 주택은 얘처럼 따로따로 과세 못하니까 대신 뭘 해라? 그 나온 세금을 2분의 1씩 반씩 나눠서 똑같이 7월 9월에 내라. 그게 주택이에요. 주택은 그래서 2분의 1씩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뭔 문제가 있다고요? 2분의 1씩 나눠내면 세금이 2번 나가면 고지서가 2배로 드니까 짜잘한 금액은 한꺼번에 하자 해서 또 뭐가 있는 거예요? 1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연관돼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가구는 뭘 얘기하는 우리가 보통 뭔 주택이라고 그래요? 원룸 그죠? 원투룸. 자, 이 원투룸은요 건축법상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요, 요거를 원래대로 단독주택으로 봐서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얘를 갖다가 공동주택처럼 취급해서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단독으로 본다는 얘기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과세가 된다는 얘기고, 공동주택처럼 본다는 얘기는 아파트처럼 요 하나하나를 각각의 주택으로 봐서 이 각각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취득세도 있고 양도세도 다가구 주택이 이게 나옵니다. 근데 기준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재산세와 양도세를 놓고 보면 자 양도세를 먼저 볼게요. 일단 양도세를 자 요 원룸 하나 갖고 계세요. 이렇게 방 12개짜리를 그죠? 여기 주인세에서 살고 있어. 그리고 요거 하나 있는데 2년 보유가 팔면 얘는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방은 12개. 이거 되죠. 다가구 비과세 됩니다. 당연히 원룸 되죠. 원룸 비과세 안 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방이 12개인데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얘는 양도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공동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단독으로 본다는 얘기죠. 단독으로. 그죠? 그래서 양도세 뭐라고 나오면 얘를 가구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 때문에 양도세 얘가 방이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뭘 받을 수 있어? 비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양도세는 뭘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 양도세 빼고는 다 뭐예요? 반대로 공동주택처럼 취급합니다. 양도세 빼고 나머지는 다. 그럼 재산세는 뭘로 보겠어요? 각각. 요 각각을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왜 그러냐면
세금을 낼 때 주택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덜 내는 쪽으로 가줍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왜 이게 덜 내는 거냐면 세율이 얘가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 누진세율이 뭐예요? 과표가 커지면 세율이 높아져서 세금이 많이 나오죠. 이걸 단독으로 보게 되면 전체 금액이 과표가 되죠. 그리고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럼 세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를 해서 따로따로 계산해요. 해서 그걸 묶어서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그럼 지들이 알아서 계산하니까 우리가 신경 수가 없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다? 양도세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비과세 받으니까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고 단독으로 본다는 얘기고 요 빼고 나머지 다 뭐다? 공동주택처럼 본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구분이 안 되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것도. 왜? 신문사가 언급이 되니까 다가구 주택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5, 6월 달 가면 전체적으로 취득세까지 전체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합니다. 수업시간 내내. 그죠? 지금 일단 재산세를 뭘로 본다?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다가구.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겸용주택도 나오잖아요. 겸용주택. 그죠? 그럼 겸용주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상가주택. 그죠? 얘가 근데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한 동의 건물이 겸용되어 있는 거와 한 구의 건물이 겸용되어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뭐라고 되냐면 일단 써놓고 보면 얘는 주거용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얘는 뭘로 본다? 전체를 다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한 동은 면적과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기준이 달라져. 자, 그러면 한동은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아파트 101동 할 때 그 한 동 있죠. 전체 한 동. 전체 한 동이 뭘로 돼 있다? 일부는 주거, 일부는 상가로 돼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주상복합 거래적동 수동.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주상복합이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주거용이 무조건 50% 이상이잖아요. 80% 이상이 주택이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요 밑에 1층, 2층에 여기 치킨집, 피자집, 그 다음에 뭐 식당, 세탁소, 비디오방, 뭐 이런 거, 뭐 비디오 가게 뭐 이런 거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전부 다 뭐래? 주택이래.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무조건 한동은 뭐다? 면적과 관계없이 뭐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부터 각각 세금이 나온다. 그럼 요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가주택을 말한다. 걔는 어떻게 돼 있다? 주거용이 얼마? 50% 이상이면 전체를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상가가 50%고 건물 부분이 주택 부분이 50%다. 그럼 전체다 뭘로 봐? 주택으로 보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먼저 얘부터 일단 구분하시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근데 겸용주택이 조심할 게 양도세도 겸용주택 나오거든요. 근데 양도세는 얘하고 좀 달라요. 기준이. 근데 이런 기준들이 양쪽에 지문 하나씩이 나오거든. 하나로. 근데 명확하게 구분 안 되면 헷갈리죠. 양도세는 일단 5대 5면 양도세는 주택으로 안 봐요. 전체를 안 봐. 양도세는 주거본이 커야 돼. 그러면 전체 주택이야. 근데 재산세는 5대 5까지도 뭘로 봐? 전체 주택으로 받는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 나중에 우리 한꺼번에 정리할 거니까 일단 이런 기준이 있다. 보시면 되죠. 126페이지 보면 과세 대상에 1번 됐죠?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 물건이 또 나있죠? 공부상과 실제형이 다르면 사실상 해당 그런 거고요. 토지가 그 보면 용어 중에 나와 있죠. 공간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인 토지뿐만 아니라 무엇도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 사실상의 모든 토지가 뭐다?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다.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할 때는요, 얘가 등록돼 있건 안 돼 있건 상관없다는 거지. 모든 토지는 다 뭐다? 재산세를 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옛날에 오래전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인 토지만 과세 대상이다. 땡! 틀렸죠. 그죠? 뭐 쪽이다?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다. 이거 하나 조심하시면 되고. 3번에 주택 보시면, 뭐 1번에 주택의 개념 나와있죠?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 개념이에요. 토지 포함해서. 근데 2번에 보면, 주택 부소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바닥 면적이 10배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도세 비과세에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여기가 다 붙이면 안 돼요. 지방세는 무조건 뭐라고 나오면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무조건 몇 배다? 안팎 구분 없이 10배. 요차기 취득세 할 때도 나왔었죠. 별장하고 고급 불합장,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뭐 바닥 면적의 10배. 얘도 10배. 지방세는 다 10배. 그죠? 오른쪽 3번에 주택의 판정 나오죠? 그죠?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죠? 각각 한. 당연히 그러면 이걸 각각을 주택으로 보니까 이 토지는 뭐 하겠어요? 안 분하겠죠. 뭘로 안 분하겠어? 면적 비율로 안 분하겠어. 면적 비율로. 각각의 토지 면적, 건축물 면적 비율에 따른다. 그런 얘기고. 2번 겸용주택 박스 있죠? 한 동, 한 구 그랬잖아. 그죠? 1번에 한 동은 뭐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면적 상관없이. 근데 한 구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뜻줄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의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그죠? 그렇게 돼 있네요. 그 기준을 조금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박항공기 제목만 보시면 된다겠죠? 보시면 되고, 거기 보면 확인학습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문제는 뭐 맞추는 걸 떠나서 그냥 이 문제가 풀고 나서 그때 막 좀 약간 문제가 항의를 막 하고 그랬어요. 그 시험 보신 분이.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옳게 묶인 것은 그러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과세 대상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기업, 항공기, 니은, 선박, 고급주택, 그 다음에 건축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들어가죠. 그죠? 재산세 과세 대상에 들어가. 미읍은요? 미음은? 과소는 들어가죠? 토지니까. 그죠? 차량은 아니고, 골프용권도 아니고, 기계 장비도 아니고, 광업권도 아니고, 치읓에 골프 연습장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럼 6개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재산세 과세는 6개예요. 자, 근데, 문제 얘는 몇 개 나왔어? 4개 나왔죠? 자, 그래서, 이 시험을 보고 나서 어떤 분이 학원에 초청오셔가지고 이 문제가 잘못됐다. 왜? 재산세 과세는 6개인데 지문이 4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얘는 답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6개인데 왜 4개밖에 없는데 이게 답이 맞아요? 네? 지문이요. 몽땅 골라라가 아니라 옳게 묶인 걸 고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5개 지문 중에 이 4개씩 나와 있는데 그 4개가 전부 다 과세 대상으로 된 것만 고르라는 얘기지. 이 문제 지문이 만약에 재산세 과세 대상에 속하는 모두 고르시오. 그럼 이 문제 잘못됐어요. 왜? 모두 고르라면 6개인데 이건 다 고르라는 얘기 아니죠. 해석을 잘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6개인데 4개, 그러니까 딱 자기가 보는 6개인데 4개밖에 안 나니까 거기서 훅 가신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아, 문제를 잘 그리시다니 그걸 잘못 읽고 막 훅 해가지고. 그러면 답은 맞춰야 되잖아. 6개를 알았으면. 근데 중요한 건 답을 틀리셨어요, 그분이. 답을 틀렸어. 근데 와서 욕한 거야. 틀렸으니까 오신 거야. 맞았으면 얘기 안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시험 끝나고 학원 와가지고 막 깽판 부리고 그러지 마. 아, 공부를 자기들이 하는 거지. 학원에서는요, 어떤 학원이든 제가 다니는 대한민국 모든 학원이나 선생님들은요, 수강생들이 합격을 하길 바라지, 절대로 내가 1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이 떨어지길 바라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학원도 마찬가지로. 학원도 많이 붙어야 학원 홍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박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 본인의 학번이기도 하지만 민법 선생님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특강하는 데가 없어요. 힘들어서 안 해, 힘들어서. 돈 여기 일부러 와야 되잖아.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합격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야. 민법이 어려우니까. 근데 자기가 시험을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와가지고 학원 와가지고 막 원장님 멱살 잡고 막 하고 막 선생님 막 부족고 그런다니까? 옛날 뭐 학원인데 그런 거 봤어? 한번 술 먹고 이빨이 쑤가가지고 막 원장한테 개판 친 거야. 학원이 개판이라 네가 돈만 받아 막 욕을 막 쌍욕하고 그렇게 갔어요. 근데 나중에 합격했어요. 채점을 잘못했는데 발표하는데 붙었어. 60점으로.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합격자민을 못 왔어요. 왜? 쪽팔려가지고. 어떻게 오겠어. 자기도 얼굴 있으면 오지 마야지.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잘 가르쳐줘요. 시험은 여러분이 공부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핑계대고 뭐 선생님이 강의가 어찌 않다는 동 뭐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붙을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붙어요. 떨어진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말이 많아요. 학원에 불만이 많아. 막 뭔가 이거 막 자꾸 얘기해. 그런 사람 치고 공부하는 사람 못 봤어. 성적 좋은 사람들은요. 말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그냥 학원에 그냥 뭘 하든 말든 자기 공부 꾸준히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러세요? 그냥 학원만 아무 말도 없고 학원만 다녀 열심히 다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공부하는 거. 아, 남 신경 쓸 때 어딨어. 지금 내가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인간관계는 가져야 돼. 근데 학원이 이런데 불만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런 걸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있으면 공부를 해야지. 그죠? 그게 맞는 거지.
근데 뭐 그러나 떨어지면 일단 울컥하니까 이제 핑계 댈 건 없고 그 집에서 이제 주변에서 뭐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그렇게 하지 마라 집안에 시험 좀 못 본 것 같으면 아무래도 밀려 쓴 것 같다고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끝나고 그러면 주변은 다 정리돼 주변은 다 정리되는 거야.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위로를 하지 너는 그것도 떨어진 얘기는 안 해. 왜? 지금 밀려 쓴 것 같다 했잖아. 근데 실제로 떨어지니까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밀려 쓴 거잖아. 그러면 이거 실력이 아니라 운이 나빠 떨어진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한단 말이야. 야 어떻게 그럼 열심히 공부했는데 밀려 써가지고 하필이면 실력도 아니고 밀려서 떨어졌는데 그 위로를 한다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 뭐 걱정이 있어. 그런 거 걱정합니다. 그렇죠? 다 해결된다니까. 편하게 하고 나중에 성적이 좀 애매한 것 같다 그러면 시험 끝나자마자 그날 표정 관리 좀 하고 나 진짜 아무래도 밀려 쓴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좀 인상 좀 쓰고 그래. 썼다고 하지 말고 쓴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아니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다 붙으면 아우 다행이네 안 밀렸었나 보다 이렇게 하면 되고 떨어지면 내가 내가 그런 거 같다니까. 모든 게 해결돼.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자, 128페이지 3번에 토지, 과, 세대상 구분이 나오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왜? 양이 겁나 많아. 그죠? 이 토지는요, 이걸 하겠습니다, 이제. 용도에 따라 모든 토지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용도가 다른데 세율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면요, 여기 농지가 있어요. 그죠? 여기 나대지가 있어요. 둘 다 토지거든요. 근데 둘 다 토지니까 얘도 세율이 똑같다. 그럼 누가 봐도 딱 볼 때 불합리하죠. 왜? 얘는 뭔가를 생산하는 용도로 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생산성 있는 토지고, 요거는 뭐라고요? 나대지, 아무것도 않고 나자빠져 있는 땅이고, 빈둥빈둥 노는 땅인데 얘하고 얘를 세율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요런 애들 있죠. 생산성 있는 토지는 여기랑 같이 묶어놓지 말고 얘네만 따로 나눠서 분리해서 과세하자. 그래서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분리과세. 말 그대로 분리한다는 거, 기존에 있는 걸 분리한다. 근데 이 분리과세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목적이. 하나는 얘처럼 생산성 있는 토지 여기서 분리해가지고 세율을 높은 세율,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율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같이 나대지가 있는데, 그죠? 여기다가 얘가 건물을 지었는데, 여기다가 나이트클럽을 지은 거예요. 나이트클럽. 그럼 이 토지가 뭘로 사용했어?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를 쓴 거죠. 그럼 얘는 그냥 차라리 나대지로 나누는 게 낫는데 여기다 하필이면 나이트클럽 쳐서 사치성을 쓰니까 어떡한다? 너는 얘하고 따로 분리해서 낮은 세율, 높은 세율, 아주 높은 세율로 가겠다. 그래서 분리과세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따로 나눠서 아주 높은 고율로 과세하겠다고, 하나는 아주 낮은 저율로 가겠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래 모든 토지는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예요. 몽땅 합해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그 종합합산 대표 주자가 나대지예요. 비사업용 토지가 바로 뭐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해당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둘 다 나대지죠? 근데 둘 다 종합이거든요. 근데 이 A하고 B가 있는데 A가 둘이 빈둥빈둥 둘이 놀다가 A가 나는 그만 놀아야 되겠다. 정신 차렸다. 그래서 여기다가 얘가 건물 진 거예요. 일반 상가 건물을 딱 쳤어. 자, 그러면 A하고 B 입장이 달라졌죠? 왜? 자, 지금 이제 누가 토지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A가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세율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떡한다? 니네는 건물 부속 토지로 활용하니까 여기서 같이 얘랑 합산하지 말고 니네들만 별도로 따로 모여. 그래서 별도로 모아서 니네만 합산할게. 이게 뭐예요? 별도 합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만 따로 별도로 말 그대로 합산해서 가사한 데서 별도 합산 대상의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종합이고 얘는 별도인데요. 그럼 종합과 별도 중에 상식적으로 볼 때 어느 게 세율이 더 높을까요? 종합이 높고 별도가 높아. 종합이 높죠. 그때 어떤 사람 별도래. 근데 별도면 얘가 야, 너 A, 너는 토지 활용을 참 잘했네. 그럼 니네만 이쪽으로 모여. 그걸 딱 모였더니 이걸 누가 여기다 건물질하겠어? 그냥 나도 해야지. 너 한번 세금으로 죽어볼려? 이런 얘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활용을 잘했으니까 니들은 뭐 얘보다는 낮은 세율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도는 건물 부속 토지는 일단 다 받아. 별도 합산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학원 건물 있죠. 여기 앞에 있는 상가 이 건물 있죠. 이 건물들 싸그리 다 보여. 부속 토지는 다 보다 기본이 별도 합산입니다. 그러면 요거 아닌 거 나머지 다 뭘로 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는 거죠. 종합합산 대상 토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거죠. 토지 용도가 틀리니까 각각 어떤 토지가 분리 별도 종합에 해당되는지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결국 뭐예요?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토지분 재산세 내신 분들이 있으면 적어도 본인 토지가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본인 토지가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냥 세금만 내는 거야. 내고 10만 원, 15만 원, 에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지. 거기 보면 써 있어. 별도, 분리, 종합 이렇게 써 있어. 근데 읽으면 뭐해?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그죠? 남이 뭐라니까 야 이거 봐봐 너 뭐라고 쓰냐? 나 별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뭐라 나는 분리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거지. 옆에 있는 거 뭐야? 나는 종합이라고 돼 있네? 그런 것도 있네? 이러고 있나? 분리, 별도, 종합 세 개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그 세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고율 4%. 얘는 저율은 두 개예요. 0.07하고 0.2%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누진세율이에요. 0.2에서 0.4% 이렇게 돼 있고 얘는 0.2에서 0.5%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분리가세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제 일단 우리가 그 128페이지부터 토지구분에서 분리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종합해가지고 쭉 돼 있어요. 법인 단체가 쭉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암기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죠. 그죠? 이거 다 못 외우니 다 못 외워.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수요 시간에 제가 그중에 일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요거 보고 딱 그냥 끝. 그 나머지 문제 지문 나오고 보시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일단 분리가세는 고율 분리가세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고급 오락장 그리고 골프장용 부속토지예요. 현재 골프장용 사치성 계산이죠. 얘는 얼마로 가? 4%. 근데 잘 보세요. 사치성 계산 우리 배웠죠? 몇 개야? 별골 5선줄. 별골 5선줄. 근데요, 사치성인데 왜 그럼 여기는 토지가 두 개만 분리가세 고율로 가느냐? 자, 일단 여기 주택 있죠? 자, 주택은 이 토지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주택은 한꺼번에 주택분 나가니까 토지분하고 관계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 빠지고. 자, 별장도 빠져요. 왜? 얘도 주택하고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주택과 별장의 차이는 뭐냐면 상시 주거용으로 쓰느냐? 휴양피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똑같아. 별장도 토지금을 따로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는 빠지죠. 자, 선박은요. 토지와 관계 없죠. 남은 건 뭐예요? 두 개입니다.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용은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과세가 되는 거죠. 두 개만. 그러니까 얘네만 여기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요 고급 오락장과 뭐 골프장용 부속 토지가 사치성 재산 세율이 얼마가 나간다? 4%가 나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다 같이 닭. 치킨. 닭 그런 거 모르죠? 치킨. 닭이 검정닭이 있어. 검정닭. 검정닭 이름 뭐야? 오골개예요. 오골개가 일반 닭보다 비싸요, 싸요? 비싸요. 왜? 왜 그런지 모르지만 검정색이라 비싸. 근데 우리나라 오골개의 90몇 프로는 다 작아. 작아라는 거죠. 오리지널 필요 없다는 거죠. 그죠? 옛날에 저희 장인어른이 막 오골개 하는데 오골개라고 막 검정색에 다 했었는데 야, 그 비주얼이 안 좋아서 못 먹겠더만. 애가 막 땡겨가지고 막 시커먼 해가지고 먹으려니까 우리는 안 맞아. 그죠? 그래서 오골개가 비싸. 그래서 오골개가 비싸. 그래서 두 개예요. 고급 오락장과 골프장용 부속 토지가 고율 분리가세 4%짜리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0.17가 있어요. 자, 0.17은요, 생산성 있는 토지. 생산성 있는 토지 대표적인 뭐 있어요? 농지죠. 그죠? 농지, 목장용지, 그리고 임야. 요게 저율 분리가세예요. 0.07. 그죠? 얘는 이제 공장용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주택, 산업, 공급용 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대표적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농지가 저율 분리가세고 목장용지도 저율 분리가세고 그 다음에 임야도 저율 분리가세다 했을 때 이 농지가 그러면 저율 분리과세에 대상인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농지가 저율 분리과세의 대상이라는 조건이 있다. 자, 농지는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있고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을 때 얘가 이제 어떤 경우 분리과세가 되냐 그런 얘기죠. 그죠? 그리고 법인이 가지고 있을 때 언제 분리과세가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럼 얘는 이제 위치가 맞아요. 위치가. 그죠? 자, 농사를 짓죠? 그럼 농지가 어디 있다? 군지역. 자, 농사는 일반적으로 시골서 져요? 도시에서 져요? 시골서 짓죠. 시골 그럼 우리가 특광시군 중에서 군 지역을 보통 뭐라 그래? 군 읍면 지역을 시골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요 뭐만 맞으면 되냐면 그 농지가 농사를 짓는데 어느 지역에 있느냐 위치만 맞으면 얘는 뭐예요? 분리과세예요. 농사만 지으면.
그러니까 어디서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이요? 시골서. 그럼 어디? 군 지역에 있으면 무조건 분리가세요. 자, 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밖하고 도시지역 안에 있다. 그랬을 때 저 밖하고 안하고 중에서 어디에서 농사 짓는 게 일반적이다? 밖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농지는 개인은 군 지역이나 도시지역 밖에 있을 때는 무조건 경작만 하면 뭐다? 분리가세입니다. 자, 그럼 얘는 경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본인이 경작 안 하면 놀리는 거잖아. 그러면 생산성이 없지. 경작 안 하니까. 그럼 뭐예요? 걔는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별도 아닌 건 자동으로 종합인 거죠. 근데 경작을 그러면 내가 다 일에 할 수는 없잖아요. 전국 100만 평의 농지가 있어. 내가 안 해도 돼요. 대신 누가 됐든 놀리면 안 돼. 경작만 하면 걔는 무조건 뭐다? 요 지역에 있으면 분리가세요. 자, 그럼 도시지역 안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 자체가 우리가 도간농자 그러잖아요. 그럼 도시지역은 개발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보존하겠다는 거야?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 안에 농지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공부해 보면 도시지역에서 여기 도시지역을 지정한다는 얘기는요.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토부 장관이 자기 맘대로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면 안 돼요. 왜? 이 안에 농지가 있으면 이 농지는 원래 농작물 경작 용도인데 도시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지 관할도 아닌데 국토부는 자기 맘대로 딱 지정하고 얘는 도시지역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 절차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장과 뭘 하도록 돼 있어? 협의. 협신공, 의협신공 쪽에 나오잖아. 그죠? 그 협의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농림부 장관들 뭐라고? 농사관, 야, 내가 여기다가 도시지역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거 해도 되겠니? 그럼 야, 이건 절대 안 돼. 얘는 열대농지야, 농지. 그러면 여기는 지정 못 하는 거야. 그러면 도시지역에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이미 뭐가 끝났다는 거야? 협의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럼 이 농지는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도시지역 안에 농지는 뭘로 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 거죠. 그런데 이 농지를 도시지역을 개발하려면 다 개발하면 삭막하잖아. 그래서 뭐가 있다? 다 개발하지 말고 일부 녹지 공간을 놔두자 해서 개발하지 말고 놔두자. 그런 지역이 있어. 그게 어디야? 녹지 지역이죠. 말 그대로 주상공록이니까 개발은 주상공이고 녹지는 뭐야? 개발 목적이 아니라 보존 목적입니다. 그 외곽에 보통 녹지 지역이 있죠. 왜? 중앙 개발하고 외곽은 놔두고 또 다른 데 개발하면 또 외곽 놔두고 중앙 개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군 경계는 거의 다 뭘로 돼 있어? 녹지 지역 그리고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습니다. 외곽 지역은. 안에 있는 거 다 개발해버렸고 그러니까 이 도시지역 안에서는 개발 목적이 아닌 보존 목적인 녹지 지역의 농지는 앞으로 뭐 한다는 거야? 주구장창 개발하고 보존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경작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 녹지 지역 안의 농지는 뭐였죠?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용도 구역 중에 그린벨트 어디요? 개발 제한 구역. 여기도 분리과세입니다.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은 우리 공법 배우면 개도시수에서 4개 나오잖아요. 개발 제한 도시 뭐 도시장 그다음에 뭐 시가와 조정 구역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러분 이 땅이 시가와 조정 구역이 지정되는 거하고 그린벨트 지정되는 거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별것도 없는 건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의 뜻은 뭐예요? 지금은 앞으로 개발할 건데 그걸 난개발 방지로 묶어놓는 거잖아. 그럼 걔는 그게 일정 기간 풀려버리면 개발하겠다는 얘기지. 근데 그린벨트는요? 여러분 그린벨트가 녹지공간 보전은 군시설 보호차로 처음에 생긴 건데 그 1970몇 년도에 생긴 건데 그때 지정된 게 지금까지 안 풀린 게 전국에 수두룩합니다. 그 그린벨트는 지정은 되는데 언제 풀릴지는 본인도 몰라. 내 생에 풀리면 다행이야. 그죠? 왜냐면 그린벨트는 대규모 개발 사업 아니면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지정됐단 말이에요. 주구장창 뭐만 해야 돼? 농사만 져야 됩니다. 농사만. 그러니까 요 녹지와 어디? 그린벨트 안에 있는 농지를 뭐 해주겠다?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왜? 저기는 개발 안 하고 생산성 있는 용도로 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녹지 지역이 분리과세면 여기 아닌 뭐 주상공에 있는 농지는 당연히 뭘로 간다? 얘는 종합합산 대상이겠죠. 종합합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조심할까? 군 지역의 주거 지역은 뭐예요? 무조건 분리과세. 군은 무조건, 군은 무조건 분리과세. 도시적 박은 무조건 분리과세. 여기만, 그죠? 개발 목적. 이렇게 되는 거죠. 보전 목적. 자, 여기서 개인 농지는 요 조건 갖추면 뭐죠?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그 얘기고. 법인단체는요. 자, 법인은 원래 우리 전통적으로 농사는 개인이 짓습니까? 법인이 짓습니까? 개인이 졌죠. 그러면 법인이 농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투기 목적인 경우가 일반적이죠. 왜? 농사도 안 짓는데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법인단체 소유는 원칙이 뭐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몇 개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농업법인 소유농지라고 했어요. 농업법인 소유농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안 해주는 요즘에는요, 시골 가면 왜 휴경지가 많잖아요. 왜? 고령화되니까 농사를 안 짓고 놀리는 땅이 많으니까, 이젠 법을 바꿔서 그 영농조합법인 같은 거 있잖아요. 시골 가면. 그죠? 걔들이 법인 조직해서 뭐라 그래. 기존에 있는 농지들 막 해가지고 임대도 해가지고 종사 짓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법인이건 개인이건 이제 뭐만 아니라 경장만 하면 무조건 뭐 해주겠다. 분리가세. 그래서 그 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이렇게 되죠. 한국농어촌공사를 가지고 있는 농지. 얘들이 가지고 있는 건 농가에다가 가지고 있어 공급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농지도 뭐 해주고 분리가세 해주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자. 그렇죠? 사회복지사업자 가지고 있는 농지.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죠.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뭐 하려고? 거기서 농사져서 그 시설에서 먹고 살라고 쓰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복지시설 중에 하나가 경기도 가평에 있는 뭐예요? 그 뭐지? 경기도 가평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옹진 신부님이 만든 그 있잖아요. 그 복지시설 몰라요? 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해. 그 신부님이 만들어가지고 행정병자를 모아가지고 하는 거 있죠. 옛날에 그 누구야 교황거실 쓸 때 거기 갔잖아요. 거기 그죠? 가평에 있는 건 잘 모르시는구나. 꽃동네. 가평 음성화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가평에도 있고 음성에도 있어요. 음성이 처음에 생겼고 가평에도 있죠. 두 개 있어요. 거기 이제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그게 대표적인 그런 거죠. 그게 이제 후원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생이 막장에 가가지고 나는 진짜 생을 끝내고 싶다. 그럴 때는 이왕 죽을 거 거기 끝동네 가가지고 한 일주일만 봉사하다 죽어. 죽고 싶으면. 근데 거기 일주일 봉사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굴뚝하시듭니다. 안 가보셨나요? 저는 대학 다닐 때, 대학교 4학년 때 비영리 회계를 배우는데 거기서 견학 가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우리 과 애들 전부 다 거기를 갔어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음성 꽃동네. 처음 가봤어요. 근데 처음에 때 마지막이죠. 근데 거기 들어갔다 진짜 눈물 없이 못 나옵니다. 거기 입구에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큰 돌판으로 정확히 기억 안 나, 오래돼가지고. 숟가락을 들을 힘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손으로 숟가락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그런 얘기예요. 근데 들어갈 때는 모르는데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그 말이 실감나요. 내가 밥을 내 손으로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하구나. 그게 생각난다니까? 애들 같은 데 거기 들어가면 좀 견학 같은 2박 3일 정도 하면. 왜 거기 다 자원봉사하거든요. 밥을 먹는데 지금도 안 있어져요. 그 식당 앞에서 우리 이렇게 삥 둘러보면 우리는 막 도시락을 준 거예요. 학교에서. 난 그런 도시락 처음 먹어봤어. 막 얼마나 호흡하니까. 근데 그걸 먹는데 밥을 안 넘어가. 왜? 그쪽에 밥을 퍼요. 밥이 새까만해요. 그것도 어떤 흑미네. 거기 흑미를 먹겠어? 밥이 왜 새까만해? 오래돼가지고요. 밥이 오래되면요. 정부미 오래 묵은 쌀 하면 밥이 새까만해요. 근데 그 냄새도 막 나죠. 오래 묵은 쌀. 근데 거기서 그걸 푸는 거야. 그 시설 먹는 사람들. 우리는 근데 옆에 앉아가지고 호합판으로 된 도시락을 먹는데 하필 왜 거기서 밥을 먹이냐고. 그리고 먹으려고 숟가락질 하는데 거기서 그 냄새가 쳐다보니까 애들이 밥을 먹는 거야. 그때만 순진할 때니까. 근데 밥을 못 먹었다니까? 근데 거기서 그걸 푸는 거야. 그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리고 애들 다 버리고 가가지고 입구에다가 버리고 간 애들 막 데리고 오는 거야. 돌아가신 분들, 행렬병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막 임종의 집 막 이렇게 가지고 돌아가 직전인 분들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리고 애들은 저쪽에 막 그 지체부자 이런 애들 버리는 애들.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림이 전부 다 엄마 그림이에요. 애들이 그냥 막 혀다니고 막 그래 움직이도 못해. 근데 그 그림을 쫙 전시해놨는데 엄마 얼굴도 보는 다 엄마 그림을 그려놨어요. 쭉 써놨어요. 근데 걔네들은 그냥 놀지 않아요. 우리 딱 들어가니까 다리 잘 못 쓰는 애 손은 쓰니까 가가지고 입구에 신발 벗고 들어가니까 우리 오니까 신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발 정리를 하는 거야 다. 자기는 손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 움직이는 애가 손 움직이고 밥을 먹여줘. 못 움직이는 누워있는 애들 걔들 밥을 먹여주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게 다 있어요. 할머니들도 막 그 치매에 걸려서 버린 분들 막.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어떤 할머니가 우리 가는데 나랑 친구 후배 들어가는데 막 앉아 계시는 할머니 잘 계세요 그랬더니 막 우리가 막 혼자 얘기해 혼자 뭐 내가 진주광씨 우리가 명문이야 이러시는 거야 진주광씨. 근데 후배 나랑 친한 애가 진주광씨였어요 걔가. 그 내가 하다가 할머니 얘가 진주광씨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정신에 그 말 듣자마자 개소를 딱 쳤더니 반갑다고 우리 이번에 전통에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인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붙잡고 막 우시는 거야. 그냥 걔하고 나하고 붙잡혀가 난리 같이 울어가지고 할머니 손을 안 놔주는 거야. 나는 가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둘이 막 진짜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리고 나오니까 내가 진짜 나오면서 그 말이 생각나. 내가 숟가락 들을 힘만 있어도. 그래서 꼭 그 얘기가 생각나요. 진짜 막 인생 험해서 힘들어서 자살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른 오죽하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데 가보면 그 생각 싹 가십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보세요. 내 손으로 지금 밥을 먹고 움직이고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 그게 되게 큰 거라니까? 이런 데 가봐야 된다니까. 후원도 좀 하고. 최저금액이 1,000원이야. 1,000원부터 시작해, 1,000원부터. 옛날에 유명한 얘기 있어요. 그 노태우 부인 김옥수 교사가 거기를 갔다가 왔는데 후원을 했는데 1,000원 했다. 이런 얘기 한참 들었어요. 한참 그런 소문이 들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야, 뭐 욕하고 그랬었죠. 말이 안 되네.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때 그런 얘기 들었었어요. 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매립간청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법인이 직접 농지를 매립해서 받아 메꿔서 농지 만든 거죠. 그럼 걔네들이 매립을 한 거니까 뭐 해주겠다? 분리가세 주고. 마지막, 종중소유농지.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그러니까 종중소유농지는 뭐 1990년 5월 30일 이전에 규정인데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그죠? 그래서 요 5개가 뭐다? 법인 단체가 소유한 농지를 뭐다? 분리가세. 그러니까 요거 아닌 애들은 다 뭐예요? 종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농지를 이런 식으로 가면 저율 분리가세가 된다. 저희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장용지는요. 목장용지가 뭐예요? 뭘 목장용지라고 그래? 어떤 거? 아, 축사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축사 같은 거. 아, 자기들이 목장용지 뭔지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거 왜? 자기는 도시 출신이라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거 얼른 얘기하면 시골 출신인가 뽀록 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시골에서 맨날 속히고 그랬으면서 얘기 안 하는 거지. 소 여물 먹이고 염소 뺀다 저기 하고 했는데 말 안 하는 거지. 그럼 목장용지는 냄새 겁나 나죠. 여러분 목장용지 냄새 진짜 많이 나는데 뭔지 아세요? 뭐가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줄 알아? 돼지 난거든요. 소, 닭. 여러분 개사 있는 거 보셨어요? 야, 닭 키우는 애가 냄새 장난 아닙니다. 막 쓰러지죠. 이 냄새라는 애가 시골에 있어야 되겠어. 도시에 있어. 시골에 있어. 냄새나 시골. 시골이 덜 개발됐잖아. 도시적 밖에 있어도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도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집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 옆에 저기 닭집 하나 있으면 닭장 있으면 쓰러지는 거지. 그죠? 그럼 도시지역 안에 어디 있어야 되겠어? 개발 덜 된 지역. 어디? 녹지와 개발 제한군. 똑같아요. 근데 뭐가 있어? 얘는 면적 제한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만큼 땅이 있는데요. 땅을 샀어. 내 꿈이 뭐냐면 닭을 키워서 하림과 같은 우리나라 대규모 굴지의 닭 공장 사장이 되는 게 꿈이야. 근데 땅을 욕심부려가 닭을 많이 키우려고 땅을 이만큼 샀네. 그 닭을 다 사다 보니까 돈이 없네, 돈이. 남은 돈 털어가지고 집을 졌더니 닭장을 이만큼 진 거예요. 그 여기다가 있는 돈 다 털었더니 병아리 한 마리 샀네. 여기다가요. 그래서 요걸 키워가지고 뭐요? 얘가 나중에 크면 얘가 알 나면 그걸 부화시켜서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늘려가지고 나중에 하림처럼 하려고 한 거죠. 자, 이렇게 했네. 그럼 얘가 이게 뭐예요? 어쨌든 이거 명색이 뭐예요? 닭집이잖아요. 닭이잖아. 닭 키우는 거잖아요. 개사. 그럼 얘는 뭐예요? 목장용지. 크기가 문제가 아니죠. 크기가. 여러분 옛날 전통 그 있잖아요. 멸치와 문어 집안이 결혼할 때 어느 집에서 반대했어? 멸치와 문어 집안에서. 멸치 집안에서 반대했어요. 왜? 저런 뼈대 없는 가문하고 그랬어요. 멸치는 뼈대 있는 가문이고 얘는 뼈대 없는 가문하고. 왜 닭집이죠. 자, 그럼 얘가 계산이니까 그럼 얘는 전부 다 분리가세다. 이래버리면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가 있다? 면적 제한입니다. 축산법에 정해져 있어요. 한우 얼마, 젖소 얼마, 염소 얼마, 돼지 얼마, 마리당 면적이 제한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그 면적에다가 10마리면 10마리 곱해서 나온 금액까지만 뭐 해줘? 분리가세 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다? 기준 면적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기준 면적 이내란 말이 들어갑니다. 기준 면적 이내. 자, 그러면 얘가 요 지역에 있어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럼 면적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몰라. 근데 시문 읽다 보니까 어쩌고저쩌고 면적을 초과한대 라고 나오면 순도 안 쉬고 뭐라고 하면 돼? 종합 그러면 돼요. 근데 초과라고 나왔는데 뭐 분리라든가 별도 나오면 순도 안 쉬고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걸 기억하는 거야. 나는 얘는 다 모르겠고 하나만 기억한다 그러면 뭐야? 면적 초과는 뭐다? 종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요게 이제 목장률. 목장률은 개인 법인 구분 없어요. 다 요 기준에 간다. 그죠? 그러니까 시골에 있어야 되고, 냄새 나니까 도시적 밖에 있어야 되고, 안에는 개발 덜 된 지역, 녹지와 그린벨트.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임야는 외울 거 없어요. 왜? 임야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임야를 샀어. 근데 임야를 샀다는 소리 듣고, 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으면 머리가 띵 하면 분리가세. 쓰러지면 비과세예요. 자, 여러분이 개돈 타가지고 임야를 샀는데, 산을 샀는데, 원주시에서 뭐라 그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사신 임야가 그린벨트로 지정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사시면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철도 보호구역, 접도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걸 다 지정해주고, 했더니 뭐래요?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누가? 뭐가? 내 임야가. 그래서 좋아했더니, 뭘 보해?
내 임야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뭘 보호해?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임야는 보호 못 해준다. 뭔 얘기야? 개발 못 한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했어. 그럼 뭐요? 개발 안 되잖아. 문화재 보호구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정된 뭐요? 머리 띵 하죠. 그럼 뭐죠? 분리과세. 대신 내가 뭐 해줄게? 개발 못하는 대신 세금은 낮은 세율로 해줄게. 분리과세입니다. 쓰러지면 비과세인 거고, 그죠? 쓰러졌더니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외울 거 없어. 그냥 딱 봐서 본인이 봤을 때 설마 이런 사람 없겠죠? 자기 임야가 이번에 산 게 그린벨트 치는 그때 이나노 이런 사람 없잖아. 그런 사람 비정상인 거지. 그거는 그죠? 쓰러지는 거 띵 하는 거예요. 분리과세. 얘는 외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안 외워도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요. 공장용지도 근데 공장용지 지금 세율이 0.2%죠. 예. 얘가 생산성 있는 토지인데 우리가 보통 생산성은 농축산업인데 공장용지는 약간 얘보다는 생산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공장용지도 공장이 세워지면 거기서 공산품이 생산되니까 너도 뭘로 본다? 생산성 있는 걸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리과세인데 대신 너는 0.2%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공장용지는 여러분 공장용지 냄새 많이 납니다. 그죠? 공장용지도 중화학공업 같은 거 있으면 냄새 많이 나죠. 그럼 얘도 어디 있어야 돼? 시골에. 시골로 다 보내. 그죠? 그 다음에 시지역 이상에서는 뭔다? 공장 지으라고 지정한 지역에 있을 때만 분리과세입니다. 그리고 공장 지으라는 지정이 대표적인 게 뭐 있어? 공업지역. 그리고 산업단지. 공업지역하고 어디? 산업단지. 여기 있을 때만 분리과세 줍니다. 근데 공장용지도 냄새 나는 데는 다 뭐가 있어? 면적제는 있어. 얘도 기준 면적 이내. 면적 있는데 이건 외울 건 없는 거죠. 면적 이내다. 얘도 면적 초과보다 종합 그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군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시 지역, 일반시,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어디 공업지역과 어디 있을 때 산업단지 있을 때만 분리과세다. 근데요, 그러면 이걸 기억해야겠죠. 공업지역이면 나머지 혹시 주거지역 등에 공장이 있나요? 있죠. 주택가에도 공장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택가의 공장이 막 굴뚝 연기라는 공장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뭐 있어? 간해수공업이에요. 간해수공업. 그러니까 장갑 공장, 와이셔츠 공장, 봉제 공장, 인형 만드는 공장. 제가 옛날에 와이셔츠 공장에, 봉제 공장에 2달 정도 다닌 적이 있어요. 옛날에 2달을 다녔는데, 제가 이제 그 차 운전사, 봉구차 운전사로 제가 옛날 사업 망하고 IMF 때 다녔거든, 2달 동안. 근데 진짜 이만해, 건물이. 근데 여기 미싱이 막 몇십 대가 막 탁탁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와이셔츠 하나 만드는데 공정이 수십 공정이에요. 딱 재단에서부터 마지막 나올 때까지 수십 공정을 거쳐요. 막 이거 하나하나 해가지고.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하는 게 만드는 게. 그럼 몇십 명이 앉아서 그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매 경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얼마나 손이 빠른가. 이 단추를요, 이렇게 딱 손에 넣고 이렇게 딱 잡아서 이렇게 탁 껴요, 사이다. 우리는 손을 이렇게 껴도 잘 안 껴져. 그래가지고 이걸 딱 박아, 이걸 박을 때. 근데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딱 잡고 이 손으로 이렇게 툭 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툭 치면 딱, 툭 치면 딱, 툭툭툭. 금방 박아, 이거를. 우리는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그게 특 A급 미진사야. 단추다리 미진사. 근데 월급을 35만 원 줬어. 그때 당시. 35만 원. 한 달에. 35만 원. 저는 봉구차 운전사 70만 원. 제가 그 공장에서 사장 공장장 빼고 랭킹 3위였어. 월급으로 생긴 3위. 70만 원 받는데. 나는 하는 일이 아침에 출퇴근 시켜주고 낮엔 놀아. 할 일 없으니까. 근데 가끔 미신 바늘 부러지면 살갔다 와. 할 일 없으니까 이제 도와주는 옆에서 나는 노니까. 근데 나는 그러면 특 A급 30만 원, A급은 특 A급 35, A급은 30만 원. 근데 중요한 건 하루 빠지면 3일치 가. 그러면 3만 원 까는 거야, 3만 원. 야, 내가 진짜 그 열악한 환경에 내가 쓰러지죠. 내가 그게 2달 되고 그만 이유가 있어요. 너무 미안해서 못하는 얘기인데 나는 한번 노는 70만 원 받고. 근데 명절 때 됐어, 명절 때. 사장님이 보너스 준다고 다 불러. 하나씩 불러. 봉투를 하나씩 줘. 쭉 줘서. 얼마 들을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10,000원. 진짜. 10,000원.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 어느 날 초시계를 사오래, 내가. 초시계를 사다 줬어. 그러더니 조회하는데 뭐라더라? 자기가 여기서 초시계를 재봤대. 근데 여자분들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데 한 번 갈 때마다 자기 재보니까 평균 5분 이상 걸린대. 재은 거야, 그걸. 자기가 볼 때는 2분이면 되는데 그걸 5분씩 갔다 오니까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거지. 왜냐면 거기는 하나 한 장 덜 만들 때마다 영향이 있으니까 그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그 초시계를 그걸 재고 있대, 사장이. 화장실 5분 이상 걸린다는 거, 평균 5분이. 그렇다고 3분, 무조건 2분 안에 갔다 오라는 거야. 야, 내가 그래도 그만뒀다니까? 근데 그날 차 갖다 주러 갔더니, 그날 명절 때 갔더니 나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집에 갔더니,
그랬더니 나는 5만 원 줬어. 거기 10,000원. 나는 5만 원. 나는 월급 70만 원. 그리고 그만뒀어. 왜? 못 다니겠어요. 아, 이거 양심이 찔려서 그래요. 아니, 나 노래 70만 원, 거기는 크 고생하는데 까고 막 이러니까 내가 그래도 듣겠지. 야, 옷 잘 입어야 돼. 이거 힘들게 만든 거야. 안 단다고 그러지, 봉장이 안 나오면서 말을 마세요. 그러니까 주거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요? 그런 공장만 있단 말이에요. 막 먹고 살라고 하는 공장들. 그러니까 원래는요, 공업직이 아니면 다 어딜 간다 했어? 분리가 아니고 어딜 간다? 종합으로 간다 했잖아요. 근데 얘는 세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 그래서 얘는 별도로 가요. 별도 합산. 이런 애들 특징인 거지.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지는 종합이 아니라 뭐 한다? 별도 합산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공장용지고. 주택사나 공공용지는 우리 교재에 겁나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비슷하게 보는 거죠. 이런 염전 같은 거, 염전. 예를 들면. 염전은 소금 생산 용도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생산성 있는 걸로 봐서 막 쭉 나옵니다. 몇 가지. 그죠? 이따 책 보고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별도는요,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는 나보다 별도 합산이에요. 책 볼 거 봐야 뭔 얘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해하면 건축물 부속 토지는 나보다 별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도 뭐가 있어? 기준 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세 군데 나와요. 냄새나는 공장용지, 목장용지, 그리고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는 용도 지역별 기준 면적 이내에 있을 때 뭐 해준다? 별도 합산이다. 뭐가 됐든 면적 초과는 다보다 종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이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 다 뭘로 간다? 면적 초과되지 않는 다 별도 합산 대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상가 갖고 계시면 토지가 뭐로 나와? 별도 합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상가 가지고 있는데 종합으로 나왔대. 그럼 겁나 비싼 거야. 그 건물이. 상가가 비싼 거지. 그죠? 왜? 면적 초과됐을 때만 종합 나오고. 그죠? 보통은 이제 별도 합산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뭐 또 하나 있습니다. 일반 영업용 토지 해가지고 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대지인데도 뭐 활용하는 거.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같은 것들이죠. 자동차 운전학원은 건물은 없는데 나대지인데 원래 종합이잖아요. 근데 뭐를 해? 안 놀리고 활용하잖아. 왜? 코스 그래가 활용하죠. 그러니까 너는 건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용으로 활용하니까 너는 뭐 종합 안 하고 뭐 해주겠다. 별도 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합은 얘는 볼 거 없어요. 분리별도 아닌 건 다 뭐야? 종합이에요. 근데 종합합산 대표 주자가 나대지, 잡종지, 그리고 아까 면적 초과 이런 게 있어요. 또 100분의 2의 미다라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나대지 잡종지가 대표적인 비사업용 토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했어요? 면적 초과는 무조건 뭐다? 종합이다. 그랬죠? 얘네 두 개는 시험에 잘 나오는 애들이 뭐냐면 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 그죠? 얘 부속토지잖아요. 원래는 뭘 해야 돼? 별도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한대. 그럼 토지 가격이 100원이면 건물의 가격은 2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가 토지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건물로 봐서 얘 부속 토지를 별도 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어떡한다? 요렇게 해서 요것이 토지의 2%에 미달하면 그 부속 토지는 뭐다? 별도 안, 원래는 별도 해야 되잖아. 왜? 건물 부속 토지니까. 별도 안 하고 뭐 한다? 종합한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전체가 아니라 그 건축물 바닥 면적, 이거를 뭐 제외한 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만큼은 뭘로 인정해줘? 건물 부속 토지 인정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뭐다? 별도 합산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뭘로 본다는 거예요? 건물 부속 토지 인정해서 별도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 읽을 땐 조심해야 돼요. 전체가 아니라 그 부속 토지 중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뭐다? 종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왜 건축물 부속 토지인데 별도 안 하고 종합할까요? 무허가라고 그래요. 법을 위반했잖아. 이 법 시공되거나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는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하지 않고 뭐 한다? 종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인데 대충 했는데 이거 지금 들으면 뭔 얘기인지 모르고 다 못 외웁니다. 그럼 일단 딱 하나만 외운다. 그럼 뭘 외우라고? 초과. 초과는 종합이다. 그리고 얘네 있죠. 5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 아세요? 이 노래?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런 뭐를 뭐야? 잡초야. 이거 누가 불렀게? 나훈아가 불렀어. 나훈아가 나는 잡초다.
나는 잡초. 그냥 나는 잡초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 남들보다 몇 프로 부족하다? 2% 부족해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엇가? 이거라도 기억하세요. 그죠? 뭐라고요? 나는 잡초다. 잡초 같은 인생을 살 남들보다 2% 부족 100분의 2에 미달해서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엇가? 이렇게 해서 5개가 뭐다? 종합합산이다. 공부는 여기서부터 했는데 우리가 이걸 외울 때는 이걸 먼저 초가 먼저 외우고 나머지 5개 보고 탄력 받으면 별도하고 탄력 받으면 분리로 가야지. 여기서부터 탄력 받으면 여기까지 이쯤 오면 탄력이 떨어져서 못해요. 그럼 맨날 요만큼만 하는 거야. 요거 하다 말고 이거.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부터 가는 게 나아요. 초과는 종합이고 나는 잡초다. 2%부터 저 푸른천이 그림 같은 집을 지었는데 무엇가? 5개는 뭐다? 종합합산이다. 그리고 별도는 건축물 부속 토지는 다 뭐다? 별도인데 면적 제한이 있다. 그리고 종합 분리가서 이렇게 가는 게 빠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중에 또 보겠지만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 돼요. 기출문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거기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됩니다. 교재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쭉 보시고 129페이지 120페이지에 개인 소유 농지라고 돼 있죠? 그 박스 보시면 돼요. 박스. 농지는 어디 시골에 있으면 된다겠죠? 그러니까 군 지역에 있으면 되고 시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 밖에 있으면 분리과세고 도시 지역 안에서는 어디 있을 때만 개발 안 하는 보존하는 개발 제한구역과 녹지 있으면 분리과세다. 그러니까 결국 주상공에 있으면 뭐다? 종합이다. 그렇죠? 129페이지 맨 밑에 박스 법인 나오죠? 법인단체는 농지가 원칙이 종합인데 그 박스 예외에 분리과세 나오죠. 농업법인 소유농지, 한국농어총사 사회복지사업가, 그리고 매립간척예고, 그 다음에 종중소유농지가 뭐다? 분리과세다. 자, 넘어가시면 130페이지 박스 있죠. 또 목장용지 나오죠. 자, 군 지역에 있거나 얘도 도시적 밖에 있거나 안에 있을 때는 어디? 개발과 녹지. 그런데 전부 다 뭐예요? 기준 면적 이내에 되는 거지. 왜? 이런 면적 제한이 있다 했잖아요. 면적 초과는 뭐다? 종합으로 간다. 그래서 개발과 녹지 이외의 지역은 뭘로 간다? 종합으로 간다. 이건 농지 개인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얘는 근데 개인 법인 구분 없이 똑같이 0.07. 그죠? 그 밑에 참고가 그 면적 제한 재는 거요. 그 써 있잖아요. 한우는 얼마 몇 이렇게 재 있죠.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이면은 읽지 말아야겠죠? 아까 말했듯이 머리 띵하면 그런다 했잖아요. 1번, 2번 봐봐. 2번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지구 안에이며 그 다음에 밑에 박스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다음에 뭐 특별보호구역, 도로 접두구역, 철도보호구역, 도시공원 안에 이며 뭐 하천법, 수도법, 상수원구역. 읽을 거야. 그냥 느낌만. 외우지 말고 그냥 느낌만. 머리 띵하게 생겼다. 그러면 분리가세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공장용지는 0.2%인데 뒤에 넘어가면 또 나와요. 군 지역에 있으면 무조건 뭐다? 분리과세입니다. 근데 얘도 면적 제한 있으니까 초과하면 뭘로 가고? 종합으로 가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은 어디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 있으면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 초과는 무조건 종합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주상녹지에 있으면 뭐다? 별도로 간다 했지. 별도 조심해야 되죠. 원래는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생경공장들이니까 뭘로 간다? 별도 합산이다. 그죠? 그래서 3번은 분리과세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녹지라고 쭉 나오죠. 어우, 장난 아니죠. 대표적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3번에 그죠? 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는 토지. 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는 토지는 뭐다? 걔네들이 원래 그거 하는 개발하는 애들이잖아. 그럼 이제 걔네 거 뭘로 해주겠다? 분리과세 해주고. 2번 기억하세요? 염전. 그죠? 염전 시험에 나왔던 거죠. 염전은 뭐다? 0.2%. 왜? 염전도 생산성 있는 거니까 뭐 해주겠다? 분리과세 해주겠다? 2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시면 돼요. 어디 보시냐면 얘네 나왔던 거 22번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소유하는 토지.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가지가 본래 목적 사업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한 토지보다 걔도 분리과세고. 그죠? 그리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 가서 26번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물류터미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이게 물류터미널이면 물류터미널용 화물이 아니라 물류. 그죠? 화물이라고 해요. 물류터미널로 그죠? 요게 이제 주로 많이 그나마 나왔던 지문들이 다 보지 마세요. 어차피 못 봐요. 이건 외울 수도 없고 이거 외우지도 마시고 외워서 혹시 나한테 질문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이상한 거 하나 외워가지고 선생님은 분리별도 이게 물어보면 진짜 곤란해야 돼. 미리 얘기하는 거 나 못 외운다고. 제가 한 거 외에는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럼 저도 몰라. 그럼 서로 입장 곤란할 수 있으니까 사이 나빠지죠. 그러면 그러니까 미리 얘기했어 분명히. 4번에 고율별 과세 5골개를 했죠? 5골개. 고급 학장과 골프장용 토지는 뭐다? 4%. 그죠? 그 다음에 별도는 넘어가면
일반 건축물 부속 토지죠. 근데 건축물 부속 토지 전부 다 뭐다? 별도 합산이에요. 근데 얘는 용도, 지역별, 기준면적 이내라겠죠. 그래서 일반 건축물은 무조건 뭐다? 별도 합산이다. 부속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36페이지 가면 2번에 일반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로 보는 토지라고 돼 있죠. 그 중에 다른 거 됐고 다 못 외우니까 3번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있죠. 걔는 뭐다? 분리가 됩니다. 별도 합산. 자동차 운전하는 토지는 건물은 없지만 활용한다겠죠.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그나마 가끔 언급이 되는 것들이고요. 오른쪽 11번에 주차장용 토지죠. 부설 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로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깊이 가지 말고 그냥 차량 같은 거 주차장 용도로 쓰는 건데 놀리는 건 아니다. 그럼 걔도 뭐 해주겠다? 별도 합산해주겠다. 그리고 12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번역에서 법인 묘지용 토지로서 지목이 묘지용 토지. 법인 묘지용 토지. 공업묘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13번도 한 번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다 볼 수는 없죠. 거기 보면 뒤에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원형이 보존된 임야라고 돼 있잖아요. 원형이 보존된 임야. 여러분 스키장 예로 아시죠? 스키장에 산에다 만들잖아요. 근데 스키장을 전체 다 개발하는 건 아니죠. 원래 산에다가 여기 스키장 코스 만들고 여기는 뭐요? 원래 형태 보존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뭐다? 별도 합산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16번에 견인 차량 보관용 토지. 견인 차량 보관용 토지. 여러분 차 끌려가면 애들이 차 끌어다 놓고 가보면 주인 기다리는 애들이 막다니까지 쭉 서 있어. 주인만 오기 기다리고. 그건 난다리죠. 아무것도 없고. 그죠? 그럼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어. 왜? 돈 받는 사람. 그게 뭐예요? 나대지잖아. 근데 뭘로 써? 견인 차량 보관용 용지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걔도 뭐 해주겠다? 일부 공익성 있는 걸 봐서 종합 안 하고 뭐 해주겠다? 별도 해주겠다. 공익성 이게 뭐 있어? 한번 끌려가보세요. 짜증 얼마나 나는데.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은 어디를 보시냐면 139페이지 4번에 기타 있죠. 그거 보시면 돼요. 4번에 기타. 1번 면적 초과는 뭐다? 종합이고 2번 무허가나 위법 건축물 부속 토지도 뭐고? 종합합산이고 3번이 아까 2% 부족 이거죠.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해당 부속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 토지 중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그리고 나대지 잡종지가 뭐다? 종합이다. 나는 잡초다. 그래서 2% 부족해서 전프로 부족에 그림 같은 무허가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보시면 나중에 그리고 기출문제 좀 보시고 하면 생각보다 얘가 나오면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정도만 하시고 너무 하지가 마세요. 너무 깊이 가면 머리 아파요. 어차피 그런다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이제 깊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납세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